반갑습니다. 손유준입니다. 오늘 저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렇죠? 발언이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좀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들, 현재 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내에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 가지고 언론의 표현을 좀 빌리자라고 한다면 이제 칼긋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정광훈 목사 너는 극우야 라든지 야 정광훈 목사 네가 생각하는 거는 나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 너는 반기독교적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들고 일어나는 단체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그 단체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제가 올렸던 이찬수 목사님께 라고 했던 영상에서 주장했던 골자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신과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스스로를 주장을 하면서 보수가 아닌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보수주의여야 된다. 이게 일단 제가 그 최근에 영상에서 올렸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사회주의라는 것이 왜 도대체 우리가 진보주의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될 수는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그런 맥락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저런 행위들 같은 경우는 반기독교적인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저 행위들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가치와 정반대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내려와야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기본적인 정광훈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가운데서 눈에 띄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 가지고 KNCC라고 하는데 KNCC가 WCC 그 유명한 좌파적인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 기독교 단체죠. 그 WCC의 협력 단체가 바로 KNCC입니다. 근데 그 KNCC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최형목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필이면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채널들 중에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또 나가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식의 주장은 극우적인 개신교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무시해달라. 그 사람의 말은 반기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라고 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보수적인 색채가 기독교적인 색채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적인 어떤 색채, 진보적인 색채, WCC부터 시작해서 KNCC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색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기독교랑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절대성, 이 극단성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신학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 절대성과 절대성과 어떤 극단성에 대해 가지고 반기독교다라고 몰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코 이 지금 최영문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문 목사님이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진보적인 그 가치는 기독교적인 신앙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바라보셨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극우적이다라고 표현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학에 대해 가지고 반기독교적이라고 표현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형무 목사님이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그 기독교 신앙이 정반대적인 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절대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과 오직 어떤 은혜로서 절대성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상대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 상대성,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표가 되고 있는 그 상대성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은 것이지 라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빠져야 되는 것이지 기독교적인 신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최영목 목사님.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KNCC, 최영무 목사님이 계시는 그 단체인데 KNCC가 이 상대성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염려입니다. 왜 그럴까요? KNCC에서 올렸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겸임교수인 구미정 교수가 올렸던 기도문인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저는 여기서부터 좀 의아했어요. 하나님과 부처님이 왜 같이 있는 것이죠? 오 하나님 부처님,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거 완전 사이비 아닙니까? 이거 무슨 통일교에서 할 법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KNCC에서 올렸던 이 기도문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절대성,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성, 그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마치 바리새인과도 같은 그런 어떤 기독교 정신의 결과가 지금 이 꼬라진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무슨 뭐 어디는 강원도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의 결과가 지금 KNCC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이죠. 전혀 이거는 기독교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하야를 해야 되는 것인가? 수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좀 드렸고 오늘 제가 몇 가지는 좀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6월 11일 화요일 날 강기정 나와가지고 보도자료를 이제 냈는데 그 보도자료의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해산 청구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끼며 답변 드립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청와대가 도대체 언제부터 리얼미터가 됐습니까? 청와대가 언제부터 도대체 여론조사 기관이 됐습니까? 아니 감히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라는 질책으로 보인다고요? 청와대가 무슨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무슨 사전지금 조사라도 하는 겁니까?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세요. 여론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려고 나서지 마시고 마치 내년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라는 질책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할 법한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청와대 역할이나 똑바로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씨앗은 집에, 공장에, 회사에 심어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아주 잘못된 국가주의적인 사상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개별성, 개인의 자유, 그것이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상태에서 대의민주주의로서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대리 위임을 함으로써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공존의 기준 자체가 법치로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뿌리인 것이고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했던 얘기를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민주주의가 꽃피워야 된대요.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떤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부모와 자식 사이 있잖아. 부모가 이제 오늘 자식한테 어떤 훈육을 하고 싶은데 오케이 민주주의가 개입해. 그래서 다수결을 열어가지고 부모가 감히 자식에 대해 가지고 손찌검을 하냐? 너 징역 몇 년. 이게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입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조차도 민주주의가 꽃피워야 된다고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꽃핀다라는 거예요. 무슨 오늘 집단 민주주의 인민재판이라도 열겠다라는 겁니까? 오케이, 철수, 영희, 너네 둘이가 사랑을 하는데 철수가 영희의 사랑하는 것을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민주재판이라도 열겠다라는 것입니까? 영희가 철수에 대해서 선물을 준다라는 거, 이 선물을 준다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민주주의 재판이라도 연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설령 만약에 민주주의 재판을 열어가지고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라는 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둘 사이의 연인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가지고 민주주의 씨앗이 꽃핀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꽃핀다라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 지금 인식이야말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개인의 사랑까지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민주주의의 어떤 사상 자체가 들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국가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로 진심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려와야죠. 왜냐?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누구냐? 책을 제가 한 권을 인용해 드릴 테니까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우리를 일컬어 초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종상의 근원적 요소가 혼합되지 않은 채 순수한 형태로 병존하는 데 기인한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때로는 이 초개인주의가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컨대 이 초개인주의가 우리의 세계 재패를 좌절시킨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야, 우리나라에 개인주의라는 것이 스멀스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아니야.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 재패를 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종의 우월함을 위해서 이 개인주의라는 것을 없애야 되고 박멸해야 돼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장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마인 캄프 나의 투쟁. 저자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몽테스큐에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년 가까이 전에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폭정에 대해서 염려를 표했죠. 그리고 루소에 대해서도 염려를 표했습니다. 그 루소의 기본적인 사상, 집단의지, 일반의지로 대변되게 되는 그 집단의지라는 것이 그 집단의지 속에서 개인의 의지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도 염려를 했었죠.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반의지라고 하는 그 루소의 사상이 입각해가지고 다수의 폭정으로 빠져버렸다는 거. 그래서 결국엔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미치광이가 나타나게 됐던 게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몽테스키웨에 대해서 그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수의 폭정이 바로 지금 아돌프 히틀러가 보여준 것처럼 국가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하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의 그 상징이라는 것이 개인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스멀스멀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꽃 피워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꽃은 우리를 올가매서 목졸라서 죽여버릴 아주 사악한 꽃이겠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꽃이 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민주주의라는 꽃이 펴야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꽃이 피는 순간 우리의 개인성은 사라지게 되겠고 우리는 박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박멸을 막기 위해서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의 사상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